우선 인구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아서 우리 부천의 발전 또 재정 자리도 제일 높아서 한때는 최고의 부자 자리까지 갔던 부천시인데 지금은 불과 25년 정도 만에 지금 우리 이번에 50주년이지만 25년 정도 만에 내리막길 내려온 것이 현재 인근에 있는 시흥시, 시흥시보다 우리가 터무니없는 가난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내 등위가 경기도 내에서 시흥시가 9등인데 부천시가 19등이니까 재정 자립도 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상황까지 가난해진 것이고 인구는 지금 한 13만 정도가 거의 빠져나가서 지금 77만이 좀 넘는 정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매달 1000에서 2000명 정도가 빠진다는 것이 지금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대책과 대비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비에 대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우선 국민의힘의 위원장으로서 염려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조정을 하면서 부천에서는 4명의 의석수 중에 하나를 줄이는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내게 된 이유는 13만 정도의 인구가 빠졌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 중앙선거관리는 결정을 했고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 넘어와 있는데 정개특위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대로 있기를 원하겠지만 결국 중앙선관위에서 온 거니까 그대로 있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줄어에 대해서 세석으로 내려갈 텐데 부천시민이 이러한 왜 그런지를 잘 모르고 있으니 지금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민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천 시민한테는 우선 인구가 터무니없이 줄어서 국회의원 숫자가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와 또 줄었기 때문에 부천시의 재정 자립도의 낮은 현재 인근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던 시흥시가 우리보다 10등이나 더 잘 산다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이것이 부천 시민이 알 권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그 대비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그 죽었던 예산인데 또 마치 살릴 것 같은 그랬던 희망이 있는 것처럼 어떤 언론에서 나왔던데 부천시정연구원이라고 해서 부천의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모고 또 거기서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것을 부천시가 받아들여서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 발전을 하게 하고 그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가 어떤 박사들이 어떤 사람이 오는지 모르지만 부천에 공무원 수가 2,300명이 있습니다. 2,300명의 머리가 그 몇 사람의 머리만 못하겠습니까? 2,300명의 공무원의 머리를 활용하는 그들한테 정책을 듣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실행해보는 그래서 공무원이 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착오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는 이런 제도라면 아마 2,300만에 있는 그 2,300명 정도 있는 공무원의 머리가 엄청난 효력을 발생해낼 수도 있고 뛰어난 부천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발탁해서 좋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움츠려 있는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뭔가 정책을 냈다 잘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문책당하는 또 뭔가 새로운 정책을 올려도 위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못 쓰는 이런 부분에까지 도달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일주의죠. 복지부등이고. 그래서 2,300명의 공무원의 머리를 활용한 정책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새로 돈을 지속 가능하게 그 연구원을 만들다 보면 필요 예산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시설 장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연구에 대한 비용에 대한까지 엄청난 돈이 소모됩니다. 그러한 쓸데없는 돈을 없앨 생각 말고 부천시의 공무원들 현재 월급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머리를 그렇게 조그만 그 승진 라인으로 해준다든지 특혜를 주게 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책은 하지 마시고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고 보면 저는 제가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으로서 부천에 43년을 산 사람으로서 제가 44년이면 저도 거의 제2의 고향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부천이 지금 3기 신도시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LH하고 계획하고 있는 도시 대장동벌을 말하는 겁니다. 이 3기 신도시에 모두 다 분양한다는 것이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는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어떤 창출이 부천시에 되겠습니까? 그 105만 평입니다. 대장동이 현재 105만 평의 대장동 옆에 있는 마곡지구, 핫하게 지금 하고 있는 강서의 마곡지구가 110만 평입니다. 그것이 떠오르는 곳으로 핫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같은 105만 평의 대장동은 바로 옆에 붙었어요. 그리고 공항이라는 아주 김포공항이라는 상당한 인접되어 있는 우리의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그냥 임대아파트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첨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곡을 버금가는 시설로 만들어준다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대장동에 있는 이 LH하고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약 7조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7조 들여서 겨우 하는 게 임대아파트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장동을 정말 부천의 미래의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 새로운 발표 이렇게 해야지 부천이 100년 되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부천은 인구도 줄고 이 자리에서 어떤 생산성, 먹거리 창출이 안 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도태되고 어딘가 흡수될 겁니다. 이런 흡수되도록 그냥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도 국민의힘으로서 서울 편입을 주장한 사람이 하나는 이유는 서울에서 마곡을 만들었듯이 부천에 대장동벌에 상당한 첨단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인천공항 가깝고 인천항이 가깝고 그리고 공항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다통팔달 뚫리는 그러한 교통 인프라의 첫 머리입니다. 여기 대장동벌이. 그래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천시의 알토란 같은 땅이니까 흐지부지 쓰지 마라.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라도 그건 정말 고민과 고민 끝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난 11월 29일 날 그 대통령 공약이 했던 그 용적률 500%가 그 지난번에 상정됐고 13개의 법안이 올라가서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그 제도적 장치와 시행령이 내려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개발의 여지를 터놨다는 겁니다. 노원도심까지도 터놨다는 이야기니까 노주택재정비개발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제대로 활용해서 지금 소사과 같은 원도심 정말 짜임새 있는 도시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법안을 보면 100만 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했고 인접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연접, 인접 모두 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약 36만 평 정도, 100만 평방미터가 넘어갑니다. 이것은 신도시급입니다. 그래서 소사구의 새로운 신도시급의 도시가 탄생될 수 있도록 부천시가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학도 있고 학교도 있고 모든 노선, 지하철, 철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인프라가 갖춰 있는 부천시의 구도심을 제대로 탈바꿈해 놓으면 놀라운 도시, 정말 강남과 같은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천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를 편의까지도 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통팔달의 가장 좋은 도시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미련하게 추락되고 있는 부천시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가 뭐 필요합니까? 결국은 부천의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부천의 미래를 보자는 이야기지 결국은 정치인의 입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부천이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따져서 치부하기 전에 어느 게 진짜 부천시를 위한 것이고 어느 게 부천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천시에 있는 2,300명의 공무원의 머리를 믿습니다. 그들의 대단한 머리 활용하면 어떠한 대단한 박사들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부천시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서 부천의 내력과
부천의 상황과 부천의 변화에까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이 다 돼 있다고 봅니다. 그만한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2,400명의 공무원을 좀 활용해서 시장이 나서서 선두주의하고 여야 없이 모두 다 정치인들이 나서고 부천이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길, 이것만이 부천이 살 길입니다. 부천의 희망을 위해서 여야 따지지 마시고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좀 싸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미래에 잘 살고자 싸우는 것이지 여야가 티격태격 당선되자고 싸우는 거,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당협위원장이지만 저도 당선되자고 나오는 거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부천이 살 길이 있다면 제 거 당선보다 더 부천 크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언제든지 당을 떠나서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고 같이 머리를 맞댈 용의도 있는 사람입니다. 부천에 위해서 양당이 이제 정말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져서 인구가 이만큼 13만이 줄었다는 사실을 우리 부천 시민에게 알리고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서 방안을 내놓고 그리고 대책을 세웁시다. 더군다나 3년 만에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복원됩니다. 광역동으로 그거 만들 때 얼마나 그들이 자랑했습니까? 공무원 슬럼화되고 뭐 되고 뭐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다 콧방귀도 안 끼더니 3년 만에 지금 약 500억 정도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 하나 죄송하다 미안하다 유감이라는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마치 경축한 양 막 현수막 붙여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거꾸로 또 경축하니 그 경축은 도대체 뭡니까? 제 생각엔 뭔가 좀 솔직하게 시민을 우습게 보지 말고 부천 시민이 기억 안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천 시민 똑똑히 보십시오. 기억하고 있고 똑바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갑시다. 그리고 솔직한 방향, 확 바꿔놓을 수 있는 방향,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정치권 모두가 각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목소리 내서 부천의 힘을 걸어봅시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 냅시다. 부사동 쪽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어떤 거세요? 우선 부천동, 부천시 내에 모두 다 현안이지만 저는 소사구에 있으니까 이제 소사구가 재래시장이 일반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5개와 그 다음에 일명 깡시장이라는 농산물 유통되던 시장, 그 시장 하나 해서 6개 정도가 있는데 유통되던 농산물 시장은 거의 다 죽어버렸죠. 지금 인천에 빼앗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중에서도 그나마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은 지금 자유시장 정도인데 저희가 봤을 때 이 시장을 위해서라도 그냥 뭐 아케이드 공사니 뭐 시장에 있는 걸 치장하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 갈 수 있는 주위의 인프라, 특히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고 소상공인 활성화도 좋지만 부천의 중에서도 소사구는 죄송하지만 소사구는 공원, 체육시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미래에 부천시 미래에 있는 계획이라도 혹시 소사에 그런 체육시설, 공원시설이 있나 하고 뒤져봐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몇십 년을 왔는데 50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소사구는 원래 부천하면 소사할 정도로 1번지였는데 지금은 도대체 어느 도시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소사구 내에 부천에서 가장 큰 소사 체육대공원을 설치를 요청을 좀 바라며 그런 자리도 있고 그리고 부천에 있는 요번에 대통령에 의해서 지난 11월 29일 통과된 노주택 개발법에 의해서 정비개발법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지금 모든 시행령 등 재정비하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소사구를 좀 짜임새 있는 새로운 도시 그냥 구석구석 조그맣게 리모델링이나 하는 게 아니라 전천적으로 확 바꿔놓는 새로운 도시 되도록 하게 되면 부천에 소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상공인과 그 다음에 부천에 있는 소사구의 원도심까지 좀 숨통 트이는 이런 개발이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진년새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나머지
얼마 안 남은 날 마무리 잘 하시고 갑진년 청룡해 하라고 합니다. 갑진년 해에 모두 다 청룡처럼 비상할 수 있고 하늘로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천까지도 청룡의 기운을 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계속해서 줄고 있는 인구지만 부천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멈추도록 하고 발전되도록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 시민 모든 여러분께 새해 인사 여기서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